1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대왕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석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만이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춘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 낀 일을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춘복은 그날도 주인댁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춘복은 장작을 지게에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소양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찢어졌으며 얼굴은 곤주림에 헬쑥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일 뿐이야. 굶어 죽게 생겼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춘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양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복은 친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주인댁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어 머슴으로 길러졌지요. 주인댁의 며느리는 춘복을 사람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이놈아, 밥그릇이나 제대로 챙겨라. 너 같은 것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 며느리는 늘 춘복을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노모만은 달랐지요. 노모는 춘복이 장작을 팰 때면 물 한 사발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춘복은 그 작은 배려에 늘 감사했습니다. 춘복은 소양을 업고 자신의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끓여 주들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지요.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 먹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이었습니다. 원 안에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무늬가 새겨진 이상한 그림이었지요. 춘복은 그 문양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양은 문양을 다 그리자마자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춘복이 소양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이상한 냉기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한여름인데도 소양의 몸에서는 겨울 찬바람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춘복은 소양을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소양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춘복은 소양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지요. 이튿날 아침 춘복은 주인집 노모에게 소양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모는 움막으로 소양을 보러 왔지요. 소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노모는 소양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복을 끌어들이는 상이구나. 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모는 젊은 시절 무당의 딸로 태어나 관상을 볼 줄 아는 분이었지요. 할머님, 정말이옵니까? 그래. 이 아이의 이마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다. 춘복아, 내가 이 아이를 거두면 반드시 복이 돌아올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춘복이 거지 처녀를 거둔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노모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양이 깨어났습니다. 소양은 눈을 뜨자마자 춘복을 보고 몸을 떨었지요. 누구시옵니까? 소양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춘복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춘복이라 하오. 당신이 길에 쓰러져 있기에 이곳으로 모셔왔소. 그때 주인댁 며느리가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춘복아, 저 떠돌이 천민을 당장 관하에 넘기거라. 우리 마을에 역병이라도 퍼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춘복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고 싶사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춘복을 미련한 머슴이라 불렀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무녀 3월이 춘복의 움막으로 찾아왔지요. 3월은 마을에서 귀신을 쫓고 점을 치는 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월의 말을 신탁처럼 여겼지요. 3월은 소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소향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죽은 자의 그림자가 붙었어. 춘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 아이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지니고 있어. 누군가 죽었고 그 원혼이 저 아이를 따라다니는 것 같구나. 하지만 3월은 이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죽은 자의 그림자 속에 신령한 빛이 함께 보여. 이 아이는 화이자 복이야. 춘복아, 내가 잘 보살피면 큰 인연이 될 것이고 소홀히 하면 재앙이 될 것이다. 3월의 말은 춘복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소향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춘복과 소향은 움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마을 사람들의 조롱이 매일같이 이어졌지요. 며느리는 춘복에게 주던 끼니마저 줄였습니다. 내 계집 먹일 것은 없다. 알아서 해라. 춘복은 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다녔고 소향은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소향은 말수가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지요. 움막은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소향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디 그만 제발. 소향은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애원했습니다. 춘복은 소향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소향은 춘복의 손을 느끼면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향은 여전히 말을 더듬거렸고 사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춘복은 소향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복이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데 소향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춘복 나으리. 춘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향의 목소리는 아주 고왔습니다. 마치 양반대 규수 같은 말씨였지요.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반드시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소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춘복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소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언젠가는 모든 것을 고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소향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요. 춘복과 소향은 밥 한 술, 장작 한 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지요. 춘복은 산에서 나무를 캐올 때마다 소향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왔습니다. 소향도 춘복을 위해 누더기 옷을 깁고 보리밥에 장아찌를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배려했지요. 어느 날 춘복은 소향의 손등에 남은 깊은 칼자국을 보았습니다. 손등뿐 아니라 팔에도 여러 자국이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소향은 손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춘복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향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지요. 춘복은 소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들어드리겠소.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소향은 춘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관아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지요. 최근 인근 고을에서 도적대가 출몰하여 양반댁을 습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도적대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말을 뒤지며 낯선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며느리가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춘복이라는 머슴이 한 달 전에 정체불명의 여자를 데려왔사옵니다. 군사들은 춘복의 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소향은 군사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 여자가 도적패의 첩자라는 소문이 있소. 당장 관아로 데려가겠소. 춘복은 소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비키지 못할까?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느냐? 군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향은 춘복의 뒤에서 떨고 있었지요. 춘복은 군사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결백함을 증명하겠나이다. 군사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주인집 노모가 나서서 간청하자 하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소향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춘복은 소향을 간호하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씻겨주었지요. 소향이 뒤척이는 바람에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춘복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매듭이 달린 봉투가 들어 있었지요. 봉투를 열어보니 고급 비단 조각과 함께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문양은 소향이 처음 춘복의 움막에서 그렸던 그 기하학적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양 옆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춘복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춘복은 직감했습니다. 소향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누군가가 탐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소향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보셨나이까?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주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소향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도적패에게 쫓겨 숨어 살던 한 양반댁의 일은 딸이옵니다. 소향의 아버지는 작은 고을의 향리였다고 했습니다. 소향이 10살 때 집안이 습격을 받았지요. 한밤중에 도적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소향은 몸종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10년을 떠돌며 숨어 살았지요. 제가 가진 이 봉투가 도적들이 찾는 것이옵니다. 그게 무엇이오? 잘 모르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소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춘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춘복은 소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오. 내가 함께 있소. 다음 날 아침 춘복은 주인집 노모를 찾아갔습니다. 노모는 젊은 시절 양반댁에서 몸종으로 일했기에 그를 조금 알았지요. 춘복은 봉투 안의 종이를 노모께 보여드렸습니다. 노모는 종이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장부로구나. 장부라 하시옵니까? 그래. 돈의 흐름을 적은 장부야. 그런데 이 문양은? 노모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양 옆에는 관아의 이름들과 거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이 고을 원님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일부인 것 같구나.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원님은 파직되고 유배를 갈 것이야. 춘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도적패는 원님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소향의 아버지가 이 장부를 손에 넣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향이는 지금도 그래. 원님의 군사들이 저 아이를 없애려 할 것이야. 그날 밤 춘복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한밤중에 군사들이 움막을 에워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아의 정식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내놓아라. 춘복은 소향을 업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칼이 휙휙 날아왔지요. 춘복은 등에 칼을 맞았지만 소향을 놓지 않았습니다. 춘복 나으리, 저를 내려놓으시옵소서. 저 때문에. 입 다물고 꼭 잡으시오. 춘복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춘복은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절벽 앞에 다다랐을 때 춘복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소향은 춘복의 상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고 도망가시옵소서. 춘복은 소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버릴 수 없소. 그때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춘복은 절망 속에서도 소향을 끝까지 지키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녀 삼월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지요. 삼월은 춘복의 위험을 예감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무슨 짓이냐? 관아의 명도 없이 백성을 해치다니. 군사들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칼을 거두고 도망쳤습니다. 춘복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소향은 춘복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춘복은 혼절하기 직전 소향에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세상에 내어놓으시오. 숨지 말고. 소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지요. 소향은 삼월에게 봉투를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흘 후 소향은 삼월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부를 조정해 고발하기 위해서였지요. 주인집 노모는 소향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노모의 친정아버지가 전직 대신이었기에 조정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소향의 고발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급파되어 고을 원님을 조사했지요. 장부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원님이 10년 동안 빼돌린 돈이 1000냥이 넘었습니다. 원님은 발악했습니다. 거짓이다. 저 천한 것의 말을 믿는단 말이냐. 하지만 소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장부의 문양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장입니다. 소향은 자신의 옷깃을 열어 가슴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문양이었지요. 소향의 아버지는 죽기 전 딸이 이 장부의 정당한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문신을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원님을 즉시 파직시키고 잡아들였습니다. 원님과 결탁했던 도적패도 모두 붙잡혔지요. 10년 동안 소향을 괴롭혔던 악몽이 비로소 끝났습니다. 소향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춘복 생각만 했습니다. 과연 춘복은 살아있을까? 소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소향은 춘복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집 노모가 약초를 구해 극진히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소향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복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요. 소향은 춘복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춘복 나으리 깨어나 주시옵소서. 보름 후 춘복은 눈을 떴습니다. 소향이 곁에서 춘복을 간호하고 있었지요. 소향 무사하시오? 예, 모든 것이 끝났나이다. 조정에서는 소향에게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와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소향의 아버지는 향리였지만 꽤 많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원님이 빼앗았던 땅들이 모두 소향에게 돌아왔습니다. 3월은 소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곁을 지킨 이는 단 한 사람, 춘복이었지. 그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야. 소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춘복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소향은 조정에서 돌려받은 재산으로 마을에 기와집을 지었지요.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소향은 춘복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춘복 나으리, 저는 머슴의 아내가 아니라 춘복 도령의 아내가 되고 싶사옵니다. 춘복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소. 집도 없고 땅도 없소.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께는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인집 노모가 주례를 섰고 무녀 사머리 축가를 불렀지요. 한때 춘복을 비웃었던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춘복과 소향은 기와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춘복과 소향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부부로 소문났지요. 소향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춘복은 밭을 일구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소향이 심은 나무였지요. 춘복과 소향은 매화꽃 아래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소향이 말했습니다. 춘복 나으리 저를 살린 건 금도 땅도 아니옵니다. 나으리의 마음이었사옵니다. 춘복은 소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되었소. 가난한 머슴이던 춘복은 거지 처녀 한 명을 거둔 선의로 땅과 재산, 그리고 사랑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팔자가 뒤집힌 것이지요. 옛말의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춘복과 소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지요.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매화꽃이 피 봄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